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이제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휴일이잖아요. 또 좋았던 관계가 여러분 정말로 끝난 적 있나요? 참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관계를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좋았었는데 어느 날 지나 보니까 관계가 끊어지더라. 뭐 깨진 경우도 있고 그랬던 적이 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정말로 끝났다는 증거가 있어. 강력한 증거. 관계가 정말로 끝이 나는 건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거나 깊이 실망스러울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정말로 끝이 나는 것은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을 때랍니다. 편해지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계는 끝나는 거죠. 관계는 정말로 끝난다. 화가 난다는 것은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직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죠. 마음이 잘 지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상대에게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고 어떤 액션도 취하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그런 관계에 대한 미련이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졌다면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에 솔직해져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인가 아니면 지친 것인가. 만약 그 마음이 지친 것에 가깝다면 그런 관계에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정말로 상대방을 아끼고 좋아한다면 화가 나고 고통스러워도 조금 더 노력할 여지가 있겠죠. 근데 상대의 어떤 행동에도 시큰둥해진다면 그 관계는 끝날 때가 됐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계속 영원히 만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 스마트폰이 과연 어떻게 발전할까요? 저는 AI 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관련된 이야기가 있던데 인공지능이 이제 일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당장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가 최초의 AI 폰을 천명을 했고요. 등장했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 피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뀔 때만큼의 그런 놀라운 경험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다수가 입을 모읍니다. 파괴적인 혁신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2세대 AI 폰인 갤럭시 S25를 세상에 내놓은 삼성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답니다. 지난 23일에 미국 세너제에서 만난 삼성전자 MX압보 CX 실장이 스마트폰에서 그 AI 폰으로 변화하는 시대가 왔다고 확신을 했다 합니다. AI 폰 이렇게 언급을 하던데 일단은 이분은 그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기술에 대한 퀀텀 점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변화는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른 시일 내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AI가 사용자 일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런던 대학교 골드스미스 경영연구소랑 지난해부터 사용자 연구를 진행해 왔고 이번 연구는 한국, 미국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했어요. AI가 생산성, 창의성, 커뮤니케이션, 건강을 비롯해서 일상 속의 여러 경험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AI를 자주 사용한다고 답변한 비중이 지난해 7월에 16%에서 올해는 1월에 27%로 증가를 했네요. 하지만 그 AI가 내 삶에 유용하다고 답한 비중은 44%로 절반에 못 미쳤고 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거라는 답변이 85%에 달했답니다. 응답자 중에 56%는 일상에 AI를 도입하는데 거리감을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나의 일상에 딱 필요한 AI 기능이 부재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삼성이 생각하는 AI 폰의 시대는 AI 비서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런 사용자가 보고 듣는 다양한 유형의 그 정보를 기기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갤럭시 S25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서 그 제미나이를 호출하고 간단한 말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해서 명령하지 않아도 이 사용자의 맞춤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들이 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앱과 터치 방식이 아닌 그 주로 AI 대화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한 앱을 찾아가지고 작동하기보다는 쉬운 인터페이스로 앱을 열지 않아도 여러 기능을 쓰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폰으로의 변화에 선두에 있어야 한다, 이 생각한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지난해 그 세계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었는데 삼성전자가 1위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튼에 따르니까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8.1% 감소한 6,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96조 7,450억 원으로 봤어요. 상위 20여 개 반도체 공급업체의 매출은 오히려 같은 기간 21.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AI 반도체랑 그 범용 제품 간의 수요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해 삼성자의 예상 반도체 매출은 전년보다 62.5% 늘어나서 665억 달러죠. 삼성은 23년에 인텔에 내준 세계 1위 자리를 1년 만에 되찾을 것 같아요. 인텔은 매출 492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엔비디아는 460억 달러로 23년 대비 83.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죠. 이렇게 하이닉스가 23년 대비 매출을 86% 끌어올리면서 428억 원을 기록을 해요.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년 연속 줄었던 메모리 제품 매출이 지난해 크게 반등을 했죠. 삼성은 지난해까지 5년간 4.9%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 참 흥미롭습니다. 일단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HBM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 하이닉스가 아니라 엔비디아로부터 빨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올해 설 연휴 동안에는 해외 출장을 나서지 않고 국내 머물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월 초에 예정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항소심 그 선고 공포를 앞두고 있네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명절 루틴을 이어갔는데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폴란드하고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아서 연구소하고 가전 생산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죠. 그래서 설 연휴에는 말레이시아 삼성 SDI 배터리 공장을 찾았고 23년 추석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했어요. 이처럼 글로벌 경영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이 회장이 올해 설 연휴에는 예외적으로 국내에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다 합니다. 앞으로 그 중요한 선거 공포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설 연휴 해외 출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올해 재판 결과를 대비해서 전략을 구상하고 내부 업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2015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을 하고 추진한 혐의로 20년 9월에 기소됐고, 검찰은 이 합병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논란은 더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설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일부 포함됐다 하더라도 두 회사 간의 합병에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건데, 이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가 무너지다 보니 업무상 배임, 회계감사법 위반, 분식회계,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정 등 19개 혐의에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어요. 당시에 그 금융감독원장은 1심 판결과 관련해서 국제경제에서 파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그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평가를 했고, 근거문점은 2018년 12월 당시에 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으로서 이 회장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반발해서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목적과 정당성, 합병 비율의 공정성, 그리고 이 회장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설 연휴는 이 회장과 삼성전자 측이 재판 결과에 대비해서 전략을 구상하고 내부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앞서서 이 회장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항소심 재판은 본인 자신과 회사를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던 귀한 시간이었다.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많은 시간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희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조만간. 하여튼 이재용 회장이 열심히 사업을 잘 진두지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십시오.